예,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입니다. 예, 이번 주제는 이제 그 몬테칼로 트리 탐색이라고 탐색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탐색 중에서 많은 종류가 있는데 게임 탐색 중에서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미니맥스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는 그 알고리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니맥스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런 걸 트리를 구조를 그릴 수는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점수 있잖아요. 이 점수를 매번 구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맥스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요, 이 점수 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게임 트리에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각 형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게 뭐냐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점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 이걸 선택해서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임의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뭐 9승 1패, 이거를 선택했을 때 뭐 8승 2패, 이거 했을 때 7승 3패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임의로 잡아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하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임의로 선택한다고 해서 몬테카를로라는 랜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임의로 찾아서 트리를 탐색한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로 찍어가지고 해보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임의로 잡아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여기서 보면 원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잡아서 이렇게 딱 집어서 그냥 해본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해볼 때는 9승 1패가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최고냐 이거죠. 여기 8승 2패가 혹시 최고는 아니었냐? 왜냐하면 여기서 임의로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최고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의문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걸 선택했다면 이 뒤에 밑에까지까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래서 선택하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몬테칼로 트리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몬테칼로 트리 탐색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인데, 이거를 특정한 걸 잡았을 때 유명한 요 셋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 그냥 선택하는 거는 원시 몬테칼로 트리 탐색이고요. 이걸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명한 걸 잡아서 그 밑에까지 좀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 그걸 갖다가 몬테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원시 몬테칼로 트리 탐색은 잘 안 쓰고요, 몬테칼로 트리 탐색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이세돌 같을 때 썼던 다음 수를 찾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몬테칼로 트리 탐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을 잡을 때는 예를 하나 들어놓으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좀 너무 처음에 접할 때 너무 어렵거든요. 문제는 이런 걸 한번 보죠. 뭐. 이제 여기에 있고요. 얘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요런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현재 여기에 있는데, 얘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쪽이냐, 이쪽이냐죠. 그죠? 그럼 여기로 가기 위해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임에 대해서 이걸 상태 공간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요 순간에서 표현한 상태 공간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죠? 요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뭐 W는 6의 가치고요. N은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요걸 이렇게 했는데, 이거 표현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임의로 하나 선택해서 게임 해보고 승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는 원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몬테칼로 트리 탐색을 하는 거니까 요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를 한 기준이 필요하니까 기준을 위한 공식이 이제 U12완이라는 걸 쓰죠. 공식은 여기 있고요. 여기 의미는 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 처음 하시니까 U12완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느 순간에 매번 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U12완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전체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뭐 인공지능 초보자시니까요. 어떤 공식은 모르면 안 되니까 이런 공식이 있고요. 요 공식은 요게 승률이고 요게 바이어스라는 의미한다라는 걸 뭐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 이것까지는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공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U12완을 계산해서 어느 쪽으로 바꾼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다 n이 0이잖아요. n이 0이니까 뭐 U12완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잡는 거죠. 자, 오른쪽 잡았다고 할게요. 오른쪽 잡았습니다. 오른쪽을 잡아가지고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잡았죠. 잡아서 게임을 해본 겁니다. 했는데 우연히 이겼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기면은 1점 얻는 거고 패배하면 마이너스 1점, 무슨 부분 0점이니까 이겼다고 가정하면 W가 1점이 되겠네. N은 1점이 되죠. 됐죠? 우연히 여기서 이제 임의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게임을 무조건 해본 거죠.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몬테칼로 트리 탐색은 뭐 특정 숫자가 내가 원하는 숫자가 되면 그 밑으로 붕괴하는 건데 그게 우리는 지금 그걸 10이라고 결정했거든요. 근데 아직 1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직 n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밑으로 전개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1로 올려주죠. 현재는 이제 전개할 건 아니고 전개하기 전에 임의 숫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임의 숫자를 우리가 10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위로 올려야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왔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안 해본 종류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죠. 그죠? 또 계산했어요. 해보니까 요거는 어떻게든 패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요거는 가치가 마이너스 1이고 n이 플러스 1이죠. 그럼 요걸 갖다 또 더하기를 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니까 여기 루트가 0하고 2가 되죠. 됐죠? 그럼 이제는 wn 값이 다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U12완 값을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그 큰 값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그 큰 값이 오른쪽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어요. U12완 값을 계산해 간 거예요. 이제는. 또 했더니 또 1등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 또 플러스 1하고 여기 더하게 해주죠. 보이시죠? 더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U12완을 계산하죠. 그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17번째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17번째 일로 왔는데 여기서 이걸 해보니까 이겼어요. 그리고 이게 드디어 어떻게 돼요? 10번이 됐잖아요. 이쪽이 10번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더해주면 되니까 어쨌든 이게 이쪽이 10이 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노드 입장에서 보면 이쪽과 이쪽 둘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쪽이 좀 더 유망한 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쪽이 먼저, 그죠? U12안으로 계속 했는데 이쪽이 먼저 10에 도달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밑으로 더 확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 의미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을 갖다가 계속 해본 거죠. 17번 동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먼저 그 10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유망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요거 두 개를 분기한 게 요게 요거잖아요. 요 분기한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서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요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은 여기를 표현하는 거고요. 요 상황은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 U12 안으로 또 막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유망한 쪽이 그 N10이 먼저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그쪽으로 또 분기를 또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요게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또 도달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몬테칼로 틀 탐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요 상황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U10 안으로 계속 하다가 이쪽이 먼저 10이 도달했다는 것은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또 뭐를 해요? 또 이걸 하는 거죠.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몬테칼로 틀 탐색은 유망한 수다. 요게 10을 먼저 도착해서 요게 얘가 볼 때는 요 둘 중에서 요게 더 유망한 거죠. 유망한 것을 갖다가 좀 더 조사해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요 내려간 요걸 갖다가 요걸 하는 거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몬테칼로 틀 탐색에 대한 대충 개념을 아신 거고요. 요걸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 몬테칼로 틀 탐색 그러면 셀렉션, 그죠? 뭘 하나 선택하고 그거를 밑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그걸 그 끝까지 게임을 해본 다음에 그 평가를 승률을 결정하고 이발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다시 반영한다.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그래서 구글 같은 데 보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셀렉션, 익스펜션, 이발리에이션, 백업이라는 단계가 계속 반복 수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제를 보면 특정 점에서 그걸 해가지고 옆으로 옮기는 것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게 몬테칼로 틀 탐색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알파고가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둑판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둘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말하는 A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걸 쫙 펼쳐가지고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N을 10번으로, N을 10으로 한다고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체스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산이 가능했는데, 이 바둑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계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요즘 컴퓨터 워낙 빠르니까, 이제 드디어 이 몬테칼로 틀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한 지 오래된 거고요. 이게 이제 드디어 컴퓨터가 빨라져서 이걸 바둑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그거 예상을 못하고 왔다가 아주 혼났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세돌 구단 대 컴퓨터 한 1000대의 대결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1000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모든 점들을 쫙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굉장하죠? 어쨌든 근데 몬테칼로 틀 탐색은 어쨌든 컴퓨터가 빠르면 답은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하는 것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나 뭐 경영 이런 것들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는 몬테칼로 틀 탐색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래서 요거는 미니엑스 알파 베타 가지치기가 그 점수가 있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 점수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걸 할 때 마침 임의를 내가 현재 위치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계산해가지고 임의로 하나 선택했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계산한 게 그걸 원시 몬테카를로 틀 탐색이라고 하고 그 몬테카를로 틀 탐색은 그 중에 하나를 잡은 거 갖고 밑에를 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정확한지. 그거 갖다가 몬테칼로 틀 탐색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바둑 같은 데나 체스에서는 이걸 쓰게 되면요 거의 전수조사라는 게 1등이고요. 전수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게 당연히 이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몬테카를로
트루 탐색, 그 다음이 랜덤. 그냥 랜덤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게임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때, 몬테칼로 트루 탐색은 전체를 조사하는 것에 버금가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탐색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닙니다. 이제 특정 게임에서만 쓸 수 있고요. 일반 비즈니스에서 쓰기에는 좀, 그때는 또 다른 걸 써야죠. 그죠? 오늘은 그 몬테칼로 트루 탐색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요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